내가 죽어 차가운 바다가 된다면 당신은 그 물결 속에서 나를 단 한 번이라도 기억해 줄 수 있을까요? 지은호 팀장은 병원 옥상에서 불어오는 시린 겨울바람을 맞으며 방금 전 이지혁 선배의 병실에서 보았던 그 애절한 공기를 떠올리고 있었는데요. 지은호 팀장의 가슴 속에는 이지혁 선배가 자신을 향해 지어주었던 그 눈부신 미소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죽음의 그림자가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지 뭐예요. 지은호 팀장은 자신이 10년 전 대학교 신입생 시절부터 짝사랑해온 이지혁 선배를 이제야 연인으로 맞이했는데 운명이 어쩌면 이렇게도 잔인하게 그들을 갈라놓으려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답니다. 그 시각 박영나의 좁은 작업실은 마치 깨진 유리 파편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은 서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성의 이사장은 평소에 우아하고 고결했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채 딸 박영나의 작업실 낡은 침대에 걸터앉아 어디로 집 구해준다니? 그런 거 없니? 라며 뻔뻔하게 손을 내밀었는데요. 박영나는 그런 어머니 고성의 이사장을 향해 입을 안 가져왔어요 라는 서늘한 일침을 가하며 더 이상 고성의 이사장의 끝없는 탐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강한 결의를 보였지 뭐예요. 고성의 이사장은 자신이 살기 위해 남편 박진석 회장을 인터넷에서 폭로하고 망하게 하려 했던 그 추악한 과거를 딸 박영나에게 정당화하려 했지만 박영나는 이미 어머니 고성의 이사장의 내면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박영나는 고성의 이사장을 향해 눈물을 머금은 채 엄마는 엄마 살려고 아빠를 인터넷에서 폭로한 사람이야. 망하게 하라고 한 사람이야. 어떻게 집 구해달라는 말을 해요? 라고 물으며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분노와 환멸을 쏟아냈습니다. 고성의 이사장은 끝까지 내가 내 딸이니까 너 내 딸이잖아. 나 내 엄마야라며 혈연이라는 끈질긴 족쇄를 채우려 했지만 박영나는 차갑게 새 작품 계약금 중 자신의 몫인 500만 원을 내밀었지 뭐예요. 박영나는 이게 내가 엄마 딸로 드리는 마지막 돈이에요. 아빠 집안 돈은 드릴 생각 없으니까 기대 마세요. 엄마가 다시 찾아와도 문 안 열어줄 거고 내 돈도 10원도 안 드릴 거예요 라고 선언하며 고성의 이사장과의 절연을 확정지었는데요. 고성의 이사장은 나더러 이딴 방에서 살라고 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박영나는 어머니 고성의 이사장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키운 것이 아니라 오직 집안에 필요한 곳으로 결혼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왔음을 꼬집으며 오열했지 뭐예요. 박영나는 고성의 이사장에게 엄마 양심이 없어요? 은호 언니한테도 잘못했다고 해요. 엄마도 사실 속으로는 미안해하고 있는 거죠? 라고 외치며 고성의 이사장이 지은호 팀장에게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들을 용서 구하라고 종용했지만 고성의 이사장은 끝까지 이유가 있어서 한 일이고 다 끝난 일이야. 돈까지 쥐어줬어라며 고개를 빳빳이 들었답니다. 결국 박영나는 나 이제 엄마 없어. 나 슬퍼서 웃는 거 아니야. 울어서 웃는 거야. 끝을 보여주셨구나라며 비참한 웃음을 터뜨리며 작업실을 뛰쳐나갔고 홀로 남겨진 고성의 이사장은 텅 빈 공간에서 박진석 회장을 향한 복수심과 딸에게 버림받은 처참함을 동시에 느끼며 무너져 내렸더라고요. 고성의 이사장은 바닥에 떨어진 500만 원 봉투를 손에 쥐고 박영나,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읊조리며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한편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에서는 더욱 잔인한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고성의 이사장은 전 재산의 근저당이 잡히고 빈털터리가 된 배우의 남편 박진석 회장이 있다고 확신하며 울부짖었지만 박진석 회장은 아주 치밀한 함정을 파놓았더라고요. 박진석 회장은 중학교 동창 중에 이름과 생년월일이 똑같은 또 다른 박진석을 내세워 모든 작업을 대행하게 했고 이를 통해 법적 책임을 교묘히 빠져나갔지 뭐예요. 고성의 이사장이 아무리 당신이 이혼자고 찾아갔던 날 그랬던 거잖아. 라고 따져 물어도 박진석 회장은 당신 자꾸 이렇게 헛소리하면 곤란해진다. 정신병원에 넣으라는 제보가 올 수도 있어라며
고성의 이사장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26년을 함께 산 아내의 전 재산을 가로채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박진석 회장의 모습은 그야말로 악마 그 자체였답니다. 이지혁 선배의 부모님인 이상철 씨와 김다정 씨는 병원 복도의 차가운 벤치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다정 씨는 아들 이지혁 선배가 눈치채지 못하게 어제 피곤해서 일찍 잤다며 부은 얼굴을 애써 숨기려 했지만 이지혁 선배는 이미 부모님이 자신의 시한부 판정을 알고 밤새 울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는데요. 이상철 씨는 병실로 향하는 아들 이지혁 선배의 뒷모습을 보며 장하다, 잘 참았어라고 아내를 다독였지만 그의 속마음은 아들 이지혁 선배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는 지금 그 행복을 뺏지 않기 위해 죽음이라는 잔인한 진실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지 뭐예요. 이상철 씨는 아들 이지혁 선배가 아버지, 나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라고 말하며 오히려 자신을 위로할 때 그 깊은 배려심이 오히려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아 억장이 무너졌답니다. 김다정 씨는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지금 이 아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을 보내는 건데 당신이 아는 걸 알게 되면 바로 스톱이야. 그 행복 뺏지 말자라고 말하며 남편 이상철 씨의 거친 손을 더욱 세게 잡았었더라고요. 두 사람은 지은호 팀장과 이지혁 선배가 나누는 짧은 웃음소리조차 깨질까봐 숨을 죽인 채 병실 문 밖을 지키고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지혁 선배와 지은호 팀장은 병원 정원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행복한 시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이지혁 선배가 취직한 첫 겨울 무례하게 들이대던 김종식 선배로부터 자신을 멋지게 지켜주었던 늠름한 모습을 회상하며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했어요. 선배는 항상 불의를 못 참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왜 그렇게 달라 보였을까? 라고 고백했는데요. 이지혁 선배는 진작 좀 날 좋아해주지, 힘들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정말 꿈만 같다라고 답하며 지은호 팀장의 손을 꽉 잡았었더라고요. 지은호 팀장은 선배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그림보다 선배 얼굴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나 보지라며 애써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이지혁 선배의 눈동자에는 다가올 이별에 대한 예감이 짙게 깔려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지 뭐예요. 이지혁 선배는 지은호 팀장에게 자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며 아주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은호야, 나는 평온한 일상을 살다 가고 싶어. 그 일상 속에 나를 넣어줘요. 나도 선배 일상 속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 지은호 팀장은 이지혁 선배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말하는 평온한 일상이 사실은 마지막 작별 인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답니다. 지은호 팀장은 이지혁 선배의 품에 안겨 어떤 시한부하고 연애를 왜 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나는 선배가 죽을 때까지라도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그래야 후회가 안 남을 것 같아라고 다짐하며 눈물을 훔쳤지 뭐예요. 한편 박성재 본부장은 자신의 출생에 얽힌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성재 본부장은 자신이 4살 때 친모에게 버림받았고 고성의 이사장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새엄마 노릇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지혁 선배의 동생 이수빈은 그런 박성재 본부장의 곁을 지키며 오빠가 누구한테 위로받고 있는 거야? 혼자 어떻게 견디고 있었던 거야? 외롭게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 본부장에게 나는 이제 제일 친한 친구 동생이니까 속상한 일 있으면 나한테 다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라고 말하며 가문의 악연 속에서도 박성재라는 사람 자체를 보듬어 주었지 뭐예요. 하지만 이지혁 선배의 상태는 예고편에서 보여준 것처럼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이지혁 선배의 심장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리며 3, 4일도 넘기기 힘들 것 같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놓았고
김다정 씨는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세상엔 기적이란 것도 있잖아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며 울부짖었는데요. 이지혁 선배는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한 듯 지은호 팀장에게 아주 슬프고도 아름다운 부탁을 건넸습니다. 은호야, 바다 가면 나를 생각해줘라. 한 번씩 바다에 가면 나를 좀 생각해줘. 지은호 팀장은 이지혁 선배의 창백한 가슴에 귀를 대고 선배, 나 지혁 선배 없으면 못 살아요. 나 못 보내요. 라고 외치며 오열했지만 이지혁 선배는 지은호 팀장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지 뭐예요. 이지혁 선배의 아버지 이상철 씨는 아들의 투병 소식에 평생 지켜온 원칙마저 흔들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상철 씨는 아들 이지혁 선배의 병세가 짙어지자 너는 억울하지도 않냐? 나 같은 애 만나서 마음 고생하고 이제 좀 살만한데. 어쩌면 그렇게 태어내. 울고 싶을 때 울어. 딴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봐 이놈아. 라며 아들을 향해 애끓는 사유를 토해냈는데요. 이지혁 선배는 나 지금도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버지나 지금처럼 막 오버하지 마세요라고 답하며 끝까지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살폈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지혁 선배의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긴급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지혁 선배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며 모니터가 직선을 그리려 하자 김다정 씨와 이상철 씨는 지혁아, 안 돼. 제발 눈 좀 떠봐 이놈아. 라며 오열했는데요.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가운데 지은호 팀장은 빗물에 젖은 채 수술실 앞 복도를 지키며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이지혁 선배를 향해 선배, 죽으면 안 돼요. 나한테 아직 할 말이 남았잖아요. 첫날 밤을 이렇게 보내는 커플은 우리밖에 없을 거라면서요. 라고 비명을 질렀답니다. 그때 멈춰가던 심박수가 기적처럼 다시 요동치며 이지혁 선배가 아주 짧은 숨을 몰아쉬는 장면으로 49화는 절정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이지혁 선배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보고를 받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지며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자신이 설계한 이 비극의 끝에서 이지혁 선배가 살아 돌아온다면 자신이 고성의 이사장과 박영나에게 저지른 모든 악행이 지은호 팀장에 의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는데요. 박진석 회장은 기적? 그런 건 내 세상에 없어. 당장 가서 처리해. 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비서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지혁 선배의 호흡기를 떼거나 혹은 지은호 팀장을 위협해서라도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 했던 것이었지 뭐예요. 박진석 회장의 눈동자 속에는 이제 승리자의 여유 대신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살기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병원 복도에서 자신을 가로막는 박진석 회장의 사내들을 서늘한 눈빛으로 제압하며 병실로 향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연약했던 지은호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박영나로부터 들었던 고성의 이사장의 비밀과 이지혁 선배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 했던 진실이 담긴 서류들을 가슴에 품고 있었거든요. 지은호 팀장은 속으로 박진석 회장님, 당신이 만든 화려한 날들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에요라고 선언하며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지은호 팀장의 뒷모습은 마치 거대한 폭풍을 앞둔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답니다. 이지혁 선배는 의식을 되찾은 후 아주 힘겹게 입술을 떼어 지은호 팀장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지혁 선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삶을 향한 강한 의지와 지은호 팀장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지혁 선배는 은호야, 내가 본 게 있어. 박진석 회장이 고성의 이사장에게 했던 그 거짓말들. 이라고 말하며 지은호 팀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지혁 선배의 그 한마디는 박진석 회장이 3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가짜 왕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단서였지 뭐예요. 지은호 팀장은 이지혁 선배의 눈동자 속에서 이제껏 본 적 없는 깊은 분노를 목격하고는 몸서리를 쳤답니다. 김다정 씨와 이상철 씨는 아들 이지혁 선배가 살아난 것에 대해 하늘에 감사하며 병실 밖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상철 씨는 아들의 기적적인 회복을 보며 내 아들 정말 잘 참았다. 아빠가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아내를 껴안았고, 김다정 씨는 아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옷가지를 챙기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적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은호 팀장과 이지혁 선배의 처절한 사랑이 만들어낸 마지막 저항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은호 팀장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지혁 선배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바다에 가면 나를 생각해줘. 지은호 팀장은 그 말이 이별의 인사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었음을 깨닫고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이지혁 선배의 침대 옆에 앉아 선배, 바다 안 가요. 우리 여기서 같이 살 거예요. 박진석 회장이 무너지는 것 같이 보고 우리 행복해져요라고 속삭였습니다. 지은호 팀장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고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이제 박진석 회장을 향한 거대한 복수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답니다. 지은호 팀장은 이지혁 선배가 잠든 사이 박성재 본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를 들고 가온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본사 건물은 밤이 깊어 고요했지만 지은호 팀장에게는 그곳이 마치 거대한 악마의 아가리처럼 느껴졌는데요. 지은호 팀장은 박진석 회장의 비밀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고성의 이사장조차 알지 못했던 30년 전의 진실이 담긴 서류를 발견하고는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서류에는 박진석 회장이 자신의 아내와 딸을 어떻게 도구로 이용해왔는지, 그리고 이지혁 선배의 심장 이식 수술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 내역이 낱낱이 적혀 있었지 뭐예요. 지은호 팀장은 서류를 복사하여 세상에 알릴 준비를 마친 뒤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창밖을 보며 승리감에 취해 있었지만 지은호 팀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당신이 만든 화려한 날들은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지은호 팀장의 손에는 박진석 회장의 모든 죄악이 담긴 증거가 들려 있었고 박진석 회장은 그제야 자신이 무시했던 지은호 팀장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을 떨기 시작했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각색도시를 더욱 화려하게 만듭니다. 저는 내일 더 충격적이고 깊이 있는 제50화 예측 시나리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드라마 생각 파트너 각색도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